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편혜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캐나다 블루사운드의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 파워노드 엣지입니다. 소리샵 베스트셀러인 3세대 파워노드의 여러 기능과 인터페이스는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크게 낮춘 라이트 버전인데요. 과연 이 제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고 또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편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김편님, 지금 저희 앞에 파워노드와 파워노드 엣지 이렇게 두 제품이 있는데요. 파워노드에 비하면 이 훨씬 얇고 또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세련됐잖아요. 그 앞을 좀 깎아갖고. 네, 엣지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나님이 소개해준 것처럼 이 파워노드가 정말 엄청나게 잘 팔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블루사운드에 어떻게 보면 이제 히트 상품 중 하나인데 여기에 들어간 기술들과 뭐 인터페이스는 유지를 좀 하면서도 가격을 되게 낮춘 엔트리 제품이에요. 네. 그런데 그 블루 OS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한 블루 OS를 비롯해서 여러 인터페이스는 정말 그대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엔트리 제품이 맞나 싶을 만큼 되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 파워노드 엣지를 보면은 아예 얘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있어요. 일단 외관을 보면 전면 절반을 엣지 있게 깎아내고 그 부분에 볼륨 조절이나 재생, 또 멈춤 등을 할 수 있는 터치 버튼을 마련해 놨고요. 후면에는 스피커 케이블 커넥터 2조, 서브우퍼 출력 단자, HDMI eARC 단자, 광과 3.5mm 억스 겸용 입력 단자, USB-A 단자, 이더넷 단자가 마련됐습니다. 이 파워노드 엣지는 기본적으로 유무선 스트리밍 인티 앰프인데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유선은 그냥 랜 케이블 연결을 하면 되는데 무선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듀얼 밴드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가 되는데 그것도 24비트를 들을 수 있는 aptX HD 코덱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음질 음원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에어플레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에어가드 물론 이제 저도 쓰는데 룬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돌비 디지털, 투웨이 블루투스 진짜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도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안 되는 걸 찾는 게 더 빠른 그런 스트리밍 인티 앰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루 OS가 되니까 타이달 커넥트, 인터넷 라디오 무엇보다도 한국 벅스를 지원하는 점도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출력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앰프니까 출력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파워노드와 정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 앰프 쪽이에요. 일단 출력은 여기 있는 파워노드가 파럼에서 80W를 냈는데 지금 요거 파워노드 엣지는 그 절반인 파럼에서 40W를 내고요. 앰프 자체도 파워노드는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네덜란드 하이펙스의 하이브리드 디지털 앰프를 써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파워노드 엣지는 영국 제텍스라는 회사의 풀 디지털 앰프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다이렉트 디지털 앰프인데 말 그대로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DAC 즉 아날로그 변환 없이 곧바로 PWM 신호로 바꿔서 그냥 곧바로 스위칭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개입된 그 과정이 없다. 그래서 이 제텍스 이 회사에서는 다이렉트 디지털 앰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D 앰프를 쓴 거는 파워노드, 그 다음에 풀 디지털 앰프를 쓴 거는 파워노드 엣지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 최대 스펙은 PCM만 되고 24비트 192kHz예요. 그러면 만약 3.5mm 단자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증폭하죠? 그렇죠. 이제 그 경우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ADC 칩,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칩을 통해서요. 그거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풀 디지털 앰프 증폭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3.5mm 그 출력되어 있는 게 어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드폰에 3.5mm 잭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옥스 케이블로 연결해서 얘랑 접속을 하시면은 그것도 역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이 파워노드랑 비교를 해보니까 덩치가 작아진 것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아요. 예,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그 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광입력과 네. 3.5mm 옥스 단자, 겸용 단자가 있잖아요. 네. 그게 파워노드에서는 2개였는데 예, 파워노드 엣지는 하나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 헤드폰 출력 같은 경우도 파워노드는 이 앞에 잭이 있잖아요. 3.5mm 잭이 있어갖고 그 유선으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얘는 블루투스로만 듣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투웨이 블루투스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얘는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헤드폰을 들을 수 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말씀을 못 드릴 뻔했는데 대신 살아남은 건 있어요. 똑같은 거 파워노드랑 이 서브우퍼 출력 단자가 하나 RCA 단자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유선 연결뿐만 아니라 이 파워노드와 마찬가지로 무선으로도 서브우퍼랑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블루사운드에 펄스 서브 플러스라는 무선 서브우퍼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만약에 있으면은 지저분하게 유선으로 연결하지 말고 그냥 무선으로 연결해도 그 낮은 저음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짜 그렇겠네요.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걸
의 레전드 40.2 스피커와 연결해서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를 블루투스로 들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중저음이 풍성하고 되게 안정감 있게 들렸고요. 다른 거슬리는 음이 없어서 보컬 목소리만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음이 멀리 쭉 뻗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엔트리 제품이다 그러면 좀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능은 유지했지만은 좀 음질은 떨어질 거다. 이런 많이 안 좋을 생각을. 거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딱 소리를 들어보면은 일단 소리가 되게 선명하고 깔끔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정보량이라든지 해상력, 그다음에 이제 그 보컬하고 여러 악기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공간감 이런 것도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바이올린이 등장을 하는데 그 현악 소리도 되게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가격대 엔트리 제품이 맞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아니죠. 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맞는 것 같아요. 금수저도 그렇고 완전 효자 같은 상품이네요. 그렇죠. 네. 다음은 이 블루 OS 앱을 이용해서 코브즈 음원으로 비발디의 4개 봄을 들어봤는데요. 배경이 적막하고 음이 아주 풍성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바이올린의 그 디테일이라든가 리듬감이 좋았고, 정말 음에서 이렇게 제목처럼 노랗고 따뜻한 봄이 느껴진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요 촬영하는 전전날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폭설이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온도도 막 영하로 내려간 엄동소란인데 이 비발디 4개의 봄을 들으니까 정말 나나님 말씀대로 봄이 저쪽에 네. 이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곡을 특별히 이제 고른 이유는 그 카르멘요라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되게 파워풀하게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를 그래서 자주 듣게 되는데 그 어떤 파워풀한 연주가 아주 생생하게 잘 들렸고, 네. 현악 그 고음도 위로 쭉쭉 잘 뻗어서 어떤 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들었던 블루투스도 그렇고 지금 블루 OS도 그렇고 블루 사운드 제품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 무선으로 기기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정말 스트레스 줄 일도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진짜 1도 없는 스트레스가. 네. 네. 이 밖에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나 에드 시런의 쉐이프 오브 유 같은 곡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바로 어제 박스에서 꺼낸 새 제품인데도 뭔가 음이 처음부터 정리정돈이 잘 돼서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러니까 박스에서 막 꺼내면은 소리가 이제 몸이 안 풀려갖고 되게 거칠고 네, 맞아요. 제 목소리를 막 못 내거든요. 네. 뭐 막 이렇게 사람으로 이제 비교하면 이제 목이 좀 갈라진 소리가 나오는데 얘는 처음부터 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깨끗한 소리를 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시스템 오디오 저 스피커 더욱더 크게 본 거는 같은데 기본 성향이 참 선명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는 스트리밍 앰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파워노드 엣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이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옆에 이제 비교가 되는 것처럼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의 인티앰프 한 대로 스트리밍 음원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강조를 드린 건데 HDMI, EARC 단자가 있어갖고 TV 사운드를 제대로 뽑아와서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투스 헤드폰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유무선으로 서브 우퍼를 연결할 수 있는 점. 여긴가 큰 장점 하나에다가 작은 장점 여러 세 개가 개가 다 붙여버렸네요. 덧붙인 일종의 1+3 제품인 것 같아요. 시스템 오디오 스피커 말고 다른 스피커를 추천하신다면요? 제가 제 시청실에서 이제 그 넷플릭스를 볼 때 그때 BMW 705 S3 그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랑 연결해서 들었었는데 그 소리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요즘 대세는 스트리밍 음원으로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리밍 음원이나 TV 사운드를 스트레스 없이 양질의 사운드로 듣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루 사운드의 파워노드 엣지는 멜론이나 벅스,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음악을 블루 OS를 통해서 간편하면서도 고품질로 들을 수 있는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인데요. 3세대 파워노드보다 훨씬 저렴하고 컴팩트한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파워노드 엣지의 실물과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